네, 안녕하세요. B2B IT 전방송 토크 IT의 지식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3월 달에 우리가 타협 없는 보안 전략, 100% 99% 보안이 아니라 100% 보안이다. 이런 주제로 저희가 맨로코리아 지사님 모시고 했는데요. 그거에 뒤이어가지고 오늘은 데모라든지 디테일한 사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아이넷뱅크의 이대규 시장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 차장님 그때 3월 달에 한 거, 지사님이랑 제가 토크한 거, 그때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그거하고 오늘 뭐가 다른 겁니까? 네. 그때 설명했던 부분이랑 많이 비슷한데 네. 한 번 더 리와인드 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고 네. 한번 상세하게 시연을 좀 해서 좀 더 네. 이해를 좀 더 쉽게 좋아요. 해줄 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기존의 보안에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결국 이제 맨로코리아가 오늘 얘기하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건지 어떤 가장 큰 이슈를 본 겁니까? 일단 기존에 많은 고객분들이 훌륭한 보안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최근에는 샌드박스도 있을 거고 차세대 방화벽, 백신, IPS 이런 등등의 훌륭한 보안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완벽한 100%의 보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네. 거의 다 99% 아니면 90%만 타협하고 그 외에는 그냥 어쩔 수 없다. 경계가 뚫리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그 1%, 10%가 들어와서 침해를 당하고 배포가 되고 뭔가 침해가 이렇게 악성부터 감염이 되는 거죠. 네. 그 자, 이유는 근데 지금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 이제 그래서 예방도 하고 예측도 하고 탐지한 다음에 이제 리스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또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모든 장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뭔가를 분석하고 탐지하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DB,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 정보를 토대로 탐지를 해요. 탐지를 하고 그 탐지된 내용 가지고 대응이랑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예방을 하는. 하지만 여기에 궁극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다 평판 기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악성 코드, 새로운 URL, 악성 URL들이 새롭게 생성이 돼서 들어온다 그러면 최초 한 명의 감염자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최초 들어오고 그 분석된 값으로 그 두 번째부터 이제 차단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1%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근원을 없애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한 명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명 때문에 200명 전파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게 현재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이죠. 자, 그래서요. 요즘 보면 그래서 우리는 퍼블릭 클라우드 써. 이제 클라우드로 가거든? 그럼 클라우드 보안, 이제 클라우드 확실한 거 아니야? 다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트렌드가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파이어월, 프록시, DLP 이런 기능들을 그냥 보안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에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앞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평판 기반이에요. 평판 기반, 인텔리전스 기반을 통해서 분석하고 탐지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1%는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프리미스에 있건 클라우드에 있다 그래가지고 보안이 완벽해지는 않은 경계는 항상 뚫려 있다. 네, 맞습니다. 홀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보안 업체들에서도 100%를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많으면 99%까지만 하고 그 1%는 어쩔 수 없다라고 다 99%만 그냥 타협을 하고 그 외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99점 몇 프로. 그 90 몇 프로에서 요즘 올해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 원격 근무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99.9 몇 프로에서 또 0. 몇 프로가 더 나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데 이제 또 회사에서 내부 업무 서버에 접근을 해서 또 업무를 보셔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VPN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VPN을 사용하더라도 뭔가 업무도 내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간다거나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하는 부분도 나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VPN 정책 중에 스플릿 터널링이라고 있어요. 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정책을 주는 그런 기능인데. 그러니까 인터넷 회사 업무 볼 때하고 인터넷 볼 때하고 분리시키는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하고 있다라는 이유는 거죠. 뭡니까? 회사의 그 리소스가 데이터 센터 리소스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일단 대역폭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네. 이런 부분도 있기 비용이니까 때문에 다 비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다이렉트로 사용자 PC에서 집에서 인터넷을 하다가 거기는 전혀 중간에 뭔가 보안 장비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악성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감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VPN을 연결하면 또 내부 회사 네트워크에도 다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또 집에 있는 PC는 나 말고도 우리 네. 애들도 쓸 수 있고 조카도 쓸 수 있고 네, 그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그런 더- 위험이 더 큰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그 나온 이제 어떤 컨셉이 네네. 격리, 아이솔레이션 맞습니다. 이런 컨셉이 나온 거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어? 어떻게 보면 보완하고자 나온 게 아이솔레이션 기술이거든요. 물론 저희 맨노도 있지만 다른 벤더들도 있긴 하지만 네. 지금 트렌드는 이제 좀 격리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라고 엔지니어 입장에서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또 이런 관점으로 뭐 리모트 브라우저라는 뭐 그거를 얘기한 겁니까? 맞습니다. 네. 가트너에서 이 지금 컨셉이 뭡니까? 리모트 브라우저의 컨셉이 가트너에서 말하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했을 때 그냥 PC에서 그냥 우리가 브라우저를 열어서 그렇죠. 웹서버에서 주는 그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이 그러니까 웹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PC로 들어온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웹서버에서 제공받은 그런 액티브 컨텐츠들을 실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악성 스크립트라든지 그렇죠. 뭐 취약점이 있는 플래시라든지 이런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랜섬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모든 액티브 컨텐츠들이 PC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지만 맨노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중간단에, 그러니까 사용자랑 웹서버 중간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사용자는 그 우리 맨노를 접근을 한 다음에 맨노가 대신해서 웹서버랑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에서 전달받은 컨텐츠를 맨노 시큐리티가 대신 실행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실행하고 나면 결과값이 있을 거예요. 거기 HTML, CSS, 뭐 플래시, 자바스크립트들이 네네. 맨노에서 실행이 되거든요. 실행이 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화면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맨노 시큐리티는 그런 결과값을 이미지 형태로 사용자 PC에 전달하지 않고 그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화면을 보여주는 걸 렌더라고 하는데 네. 그 렌더 소스 코드로 전달을 해줘요. 그래서 사용자가 그 맨노에서 가공한 렌더링 소스 코드들을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미지를 받을 때하고 렌더 네네. 소스를 받을 때 뭐가 좋아? 많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이미지 같은 경우는 네. 이미지 같은 건 실시간으로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영상 찍으면 그게 사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찍혀야지 동영상이 이렇게 계속 앞으로 그렇죠.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계속 스트리밍 방식으로 싸줘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1메가가 들어와야 될 게 거의 뭐 10배, 10메가가 들어오거나 엄청난 왜냐하면 오버헤드를 주는구나. 텍스트에 비해서 이미지가 용량이 그렇죠. 거의 10배 정도가 다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텍스트 형식의 렌더링 소스 코드를 전달한 다음에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실행만 해주는 거예요. IC. 그러면은 사용자는 그냥 이미지 형태의 그림만 보게 되는 이런 기술이죠. 네. 그거는 맨로에 특허 같은 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허죠.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단순하게 이게 여기 가트너가 말한 것처럼 브라우저 에저 서비스, 네네. 브라우저만 뭐 사스처럼 네. 서비스만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렌더 소스 같은 실제- 이제 그런 네. 게 있어야지만 실제 컨텐츠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그 트렌드가 또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인터넷은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컨셉이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우리 맨노 시키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거는 다 그냥 악성이라고 판단하고 그거에 대한 그냥 결과만 우리는 화면 정보만 제공을 하겠다라는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맨노를 적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온프라미스에 맨노를 적용해서도 구축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뭐 국내나 해외나 지금 요새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재택근무할 때도 지금 맨로에 결국 이제 사스 서비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스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지금 아까 같이 VPN에 네. 스프릿 터널링의 보안 이슈 같은 것들도 다 많이 지금 막을 수가 막고 있죠. 있겠네요, 네. 지금요. 네. 그런 회사들도 있겠네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VPN이 이제 다이렉트로 인터넷이 나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사용자 PC에는 저희 맨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PC를 들고
그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인턴을 하시더라도 맨노에서 적용이 되고 맨노에서 뿌려주는 그런 렌더링 소스 코드들만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도 안전하게 인터넷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뭐 이따가 데모에서 자세히 보여주겠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회사에 이제 우리 VPN 쓰고 있는데 뭐 갑자기 원격 근무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VPN 접속하기에는 우리 리소스도 안 되고 데이터 센터에 이럴 때 뭔가 그래 SaaS 서비스네 바로 시청해서 써볼까 하면 이거는 세팅이 금방 쉽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뭐 구축이라든지 세팅이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저희 브라우저에 저희 그냥 IP 주소 하나, 팩 주소 하나만 넣어주시면 바로바로 그냥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따 데모를 보면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할 때는 꼭 IT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라 임원분들 맞습니다. 있고요, 그죠? 일반 현업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IT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 쉽게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그냥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날 수 있는 구성이 됐습니다. 한번 봅시다. 이따가 한번 보고요. 자, 여기 이제 우리나라도 금융권 하면 또 망분리, 공공기관도 망분리를 우리나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망분리 확실한 정말 망분리가 되면 확실한 보안을 담보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용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 금융권에 저희 많이 POC도 하고 있고 소개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망분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 VDI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담당자, 실제 인터넷을 하는 사용자분들 있잖아요. 사용자분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이? 일단 자기 PC에서 일단 로그인 창을 띄운 다음에 VDI 로그인 창을 띄워야 되거든요. 거기서 계정이랑 패스워드 입력을 한 다음에 접속을 해야 되고 그게 또 금방 되지는 않아요. 또 로그인 로딩 속도가 또 느린 부분이 그래요? 있고 접속을 해서 또 브라우저를 열어서 인터넷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보더라도 리소스를 충분히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VDI 시스템. 왜냐하면 돈이 많은 분들은 자금이 많은 그런 고객사들은 충분한 리소스를 넣어서 뭐 충분하게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안 하시고 한 10분의 5 정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만 들어도 막 짜증이 나. 내가 막 사용자라면 굉장히 짜증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마우스만 들어도 막 로딩 느리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 맨노가 이제 적용이 되면 아직까지는 금강원의 비조치 견서나 이런 걸 제대로 또 한번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논리적인 레퍼런스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HSBC라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맨노를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비조치 의견서를 또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이거는 논리적인 망분리로 인정이 된다라고 또 받은 게 있어서 지금 그쪽에서는 맨노를 적용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사용자 내부망 업무 PC에서 그냥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해외 글로벌한 은행 중에서 8개가 이걸 쓰고 있네요, 이미. 네, 맞습니다. 저희 맨노가 아이솔레이션 격리잖아요. 격리에 대한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이 몇몇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10,000명 기준의 이상의 레퍼런스를 다 가지고 있고 타 벤더 같은 경우는 좀 그 밑으로만 가지고 있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매년 또 성장하는 그런 회사예요. 맨노 시큐리티가.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가트너에서 이거는 좀 혁신적인 기술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선택이 됐고요. 제가 또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저기 멀티 테넌트라든지 엘라스틱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내부 사용자가 어느 국가를 가서 업무를 봐더라도 저희가 동일한 정책으로 저희 맨노의 동일한 정책으로 정책을 줘서 이제 렌더링을 통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용을 쓰더라도 동일한 퀄리티, 품질을 보장하는 거. 이따가도 장표는 나오겠지만 저희가 유럽, 뭐 아시아 지역, 뭐 이렇게 여러 군데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깝고 품질 좋은 그쪽 데이터 센터에 접근을 해서 인터넷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이 사스. 그 사스 이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컨셉을 뭐라고 그래요? 아까 가트너는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맨노 시큐리티는 뭐라고 그래요? 이 제품의 이 컨셉을 뭐라고 그러죠? 컨셉이라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해봤지만 일단 원격 브라우저 격리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그러나? 웹
웹 프록시? 저희가 지능형 웹 프록시 뭐 같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그런 같아요. 게 있죠.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록시 기능을 탑재를 하고 그 위에 이제 아이솔레이션 코어가 올라가서 네. 격리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 장표에 보시는 거와 같이 저희가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아마존의 AWS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위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만의 프록시를 가지고 있고 네. 그 위에 이제 저희가 좀 혁신적인 기술인 이제 아이솔레이션 코어를 달아서 격리를 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프록시까지는, 클라우드 프록시까지는 다른 회사도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많이 요새 있습니다. 네. 뭐 아야스는 다 전세에 퍼져 있으니까 네, 훨씬 많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맨 위에 레이에 아이솔레이션 코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예. 혁신적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저게 어떤 혁신을 포함되는 겁니까, 저게? 저게서 경쟁력일 것 같은데, 저게. 저게 경쟁력이죠. 네네. 기존의 프록시 장비들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근데 뭐 차단, 허용 이걸로 이제 정책을 가져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그 그렇죠. 위에 저희는 물론 이제 차단 허용으로 가져가면 거의 차단을 걸고 사용하면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엄청 생산성에 열받죠. 불편한 편의성이 점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차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솔레이션 코어를 적용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는 거는 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실제 컨텐츠가 내려오지 않고 그냥 화면 정보만 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프락시 클라우드랑 우리랑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아이솔레이션 격리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DLP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또 G 스위치라든지 5365를 탑재를 해서 이메일이랑도 연동을 해서 웹메일. 예, 웹메일은 웹격리로 가능하고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즘에 클라우드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5365라든지 G 스윗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 맨노랑 그 G 스윗 같은 경우 이렇게 네. 연동을 통해서 이메일 보안도 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5365나 우리 회사가 G 스윗을 쓴다 구글 예. 하면 뭔가 옵션으로 예. 이걸 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서 그렇죠. 바로? 연동 처리를 해서 이렇게 연동해서 이메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을 하냐?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될까요? 이메일의 첨부 파일이나 네. 이메일에는 링크, 맞습니다. 링크 주소죠. 링크랑 첨부 파일을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되잖아요, 대부분.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는 첨부 파일이랑 이메일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본문 URL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리펜드 주소라는 걸 붙여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맨노 시큐리티 웹격리 주소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PPT로 들어왔다고 하면 그거를 HTML 형식으로 랩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변환된 메일이 사용자에게 들어오게 되면 사용자가 그 변환된 URL 클릭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하실 거거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맨노 격리를 태우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또 그 화면, 인터넷 화면, 그다음에 첨부 파일 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거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예, 맨노 클라우드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설령 그게 뭐 악성이 있더라도 네네. 내 PC는 안전한 거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악성, 뭐 안전한 파일 뭐 이런 걸 판단하지 않고 네네. 그냥 다 격리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이제 타협 없는 보안이라는 굉장히 강한 용어를 쓰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보안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네. 저는 이 격리 기술을 처음 접했을 때 아, 이거는 좀 혁신적이다. 딱 와닿았어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저도 보안 제품을 많이 했지만 거의 99%라고 아까도 계속 강조를 하지만 대부분 담당자들이 그냥 99%라면 타협을 하세요. 타협을 하고 그 1%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맨노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 1%도 용납을 안 하고 네. 사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솔레이션이라는 기술이 뭐 이런 악성 코드 뭐 이런 뭐 제 100% 방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용자가 맨노를 적용을 해서 인터넷을 했을 때 기존 그러니까 맨노 적용 전에 인터넷을 했을 때랑 동일하게 구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사용자가 불편하게 사용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일례로 이제 브라우저 열었을 때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메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메뉴를 그대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이랑 격리 후랑 동일한 그런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야 제공한다. 된다라는 거죠. 이따가 데모가 좀 기대가 되네요. 아, 진짜 예. 어떤지. 네. 어쨌든 간에 지금은 뭐 이렇게 된 거를 항상 중간에 이제 네, 맞습니다. 맨로 클라우드가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이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같은 거 맨 아래에 보시면
웹서버에서 제공받은 그런 컨텐츠 3가지를 다 노트북에서 실행을 하지만 맨노가 적용이 되면 이 패치라든지 익스큐트를 대신해서 맨노가 실행해주고 안전한 렌더 정보만 사용자에게 오케이. 전해준다라는 장표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컨셉이거든요. 네네. 야, 이거를 왜 다른 회사들 이걸 왜 이런 걸 안 만들었을까? 제가 봤을 때 저도 네. 이제 중간에 이제 지사 들어오고 저도 네. 이제 총판 업무를 맡고 있지만 네. 그 전까지는 제대로 격리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뭔가 네. 새로운 소식을 들은 것도 없었는데 네. 맨노가 작년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영업 활동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POC, 격리 POC를 맨 처음 맨노가 진행을 했고 그 이후로도 영업이라든지 POC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 그 뒤로 이제 추가적으로 맨노, 그러니까 격리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네. 벤더사들이 뒤늦게 쫓아오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맨노가 지금 그러면 국내는 지금 비즈니스 한 지가 1년이 됐고 예. 뭐 해외는 한 몇 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시작한 거죠? 일단 아이솔레이션 기술이 이제 특허를 획득한 게 2016년도거든요. 네. 그래서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지금 거의 5년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네.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글로벌한 팝들이 데이터 센터가 많이 있네요. 전 세계적으로. 원래는 작년까지 데이터 센터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맨노의 지사장님이라든지 여러 영업분들의 그런 푸시로 인해서 저희 한국에도 데이터 센터가 3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뭐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그런 장표고요. 그 다음 장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글로벌 신용카드 이제 업체예요. 이거는 24시간 7일을 운영하는 SO팀을 가지고 SOC 팀을 운영을 하는 그런 이제 회사인데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들은 그러니까 이런 업체는 훌륭한 보안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용자가 여기 보시면 피싱 이메일 링크를 클릭한 횟수거든요. 수치고 그다음에 악성 웹사이트를 접근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전 세계 10만 명 사용자들한테 6개월간 조사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앞부분 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만약에 맨노 시큐리티가 적용이 안 되고 기존의 레가시 보안 제품으로만 방어를 했다고 하면 이 중에 하나라도 악성 코드에 내부 사용자가 감염이 됐다고 하면 그렇죠. 그거는 어마어마한 전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 이태원발처럼.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게 있지만 맨노 시큐리티를 적용을 한 상태에서 클릭을 했지만 안전하게 한 건도 침해를 당한 사례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요, 맨 오른쪽에 예. 안전하다고 분류된 웹사이트가 30% 악성에서 변질됐다. 그러면 아니 웹사이트도 막 변질됩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혹시 우리나라에서 큰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 거 아셨나요? 이게 C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 KBS니까 얘기해봐요. 상관없나요? 네, 클리앙이라는 클리앙 알죠. 클리앙 유명하지.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대부분 그 사이트는 안전하다고 해서 내부 보안 제품들에서 그냥 올로우해서 사용을 하게끔 하잖아요. 그것도 IT 전문가들 거기 많이 있는데 거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좀 취약하게 그걸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해커가 거기 사이트를 해킹을 시도해서 사용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접속을 했지만 그냥 자동으로 사용자는 모르게 랜섬웨어가 걸렸다거나 이런 침해를 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30%라는 게 어제는 안전했지만 오늘은 해커가 그 비율이 30%나 됩니까? 대단하네. 그렇다라는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이런 글로벌 신용카드 회사 임직원이라면 예. 아무 사이트에 막 가지 않을 텐데. 그죠? 네. 이 친구들이 뭐 10대들도 아니고. 그쵸. 그런데도 그 사이트의 30%가 6개월 동안 변질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단한 비율이네요. 자, 이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에서 실제로 금방 쌌잖아요. 네네. 금방 무료 체험 금방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제가 이제 세팅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릴 텐데 저희 요청해 주시면 돼요. 저희 지사 쪽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이제 제가 이제 탤런트 발급해서 계정 발급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아니면 오늘 그 설문조사하니까 설문에다가도 요청하시면 되겠죠, 그죠? 되게 복잡한 게 아니라서요. 네네네.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거 지상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죠. 우리는 돈 안 돼 보상해주겠다. 네. 보험회사처럼. 네, 맞습니다. 가용성도 떨어지면 그거에 대한 보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악성 코드가 침해가 되면 그거에 대한 또 금액적으로 또 보상이 되고요. 오케이.
네. 자, 우리 데모 들어가기 전에 네. 데모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피싱 이메일 공격이라든지 바이러스 공격, 자격 탈취 공격, 랜섬웨어, 애드웨어, 악성 코드 감염 이런 모든 거를 방어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거든요. 네. 하지만 맨로 시큐리티를 사용을 하고 계신다면 사용을 한다면 이런 제로모레어를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거네요. 이것들을 개별적으로 하나 대응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관점을 달리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혁신적이라고 네. 그러니까 생각을 기존에 제가 이제 소개를 많이 하러 다니면 대부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탐지해요? 네, 어떻게 네, 분석해요?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탐지하고 분석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거를 격리시키고 그러니까 안전한 관점 달리하는 거지. 관점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데모 좀 한번 네. 볼까요? 이제 궁금해지네요. 네. 자, 스태프 화면, 네네. 네. 갑자기 다음 창이 나오네? 네, 제가 네. 미리 혹시 네. 뭐 잘 안 될까봐 미리 열어놨는데 이거는 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 다음이에요. 그래서 세팅하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네네. 드릴게요. 오케이. 시간이 네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천천히 하세요. 예, 네. 예. 이렇게 쭉 내리시다 보면 일반적으로 프록시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여기 보면 설정 스크립트 사용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저희 팩 주소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팩 주소를 넣고 저장하고 그냥 끄시면 돼요. 끄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맨로 격리된 상태에서 인터넷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이 아니더라도 아무 사이트나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브라우저 세팅 같은 경우는 아이라든지 크롬에서 동시에 프록시 설정이 다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한 군데만 오케이. 프록시 설정을 하시게 되면 격리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점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했을 때 화면이에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사용하니까 똑같겠죠. 네. 그런데 이제 소스 코드들을 보시면 거의 3,000줄이 넘는 이런 소스 코드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악성 코드가 어떻게 침해가 되냐 이런 소스 코드들 중에 악성 스크립트를 심어 놓는다든지 플래시 공격을 심어 놓는다든지 이런 걸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는 접속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뭐 악성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클릭하는 방법이 아니라. 네, 그래서 소스 코드들을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소스 코드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는데 맨로 시큐리티를 적용한 화면이거든요. 이거를 다시 리프레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런 배너가 하나 생기고요. 이게 왜냐하면 기존이랑 화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격리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배너를 하나 열었던 거고요. 이거에 대한 소스 코드들을 보시면 36, 37줄의 소스 코드들만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네, 이거는 다 암호화돼서 네네. 이거는 맨로에서 렌더링 관련된 소스를 가공해서 전달을 해준 거예요. 아까 렌더 소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용자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이 부분들이 실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소스 코드로만 들어오고 이렇게 클릭을 해보더라도 뭐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네요.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악성 코드에 또 취약한 부분이 이런 광고 사이트들이거든요. 광고 사이트의 주소를 보면 전혀 다음 사이트랑 관련 없는 그런 링크를 또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광고 사이트를 클릭하더라도 뭐 오른쪽 버튼 누르더라도 동일하게 소스 코드들을 보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보여드릴 게 그러면 이게 그 맨로 시큐리티 이 SaaS 서비스 이름이 뭐니까? 제품명이 서비스명이 맨로 시큐리티입니다. 맨로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네. 맨로 시큐리티랑 똑같네요. 그러면 이 맨로 시큐리티를 쓰면 정말 마음 놓고 아무거나 막 눌러도 되는 겁니까? 웹사이트? 악성 사이트에 들어가도 되고요. 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안전하게 인터넷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뭐 자신 있으니까 보험 왜냐하면 이렇게 실제 컨텐츠가 사용자 PC에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동영상도 제대로 격리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 그래서 뭐 하나 클릭을 해보시면 와, 저건 뭐예요? 저 세상 보더라고요, 빠르게. 일단은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되냐면 이것도 저희가 동영상도 MP4로 변환을 시키거든요. MP4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계속 싸주는 부분인데 속도가 변환을 해서 보내주고 있지만 속도가 전혀 뭐 문제 없이
예, 화질 정보도 저희가 또 컨트롤이 가능해요. 네. 최고 화질로도 가능하지만 최하 화질로도 또 가능하고요. 이런 정책적으로도 좀 뭔가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동영상을 보시더라도 끊김없이 안전하게 네.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아, 동영상에도 악성 코드가 많이 있나요? 뭐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뭐 이렇게 다 격리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매너 시큐리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자 사용자 보여주시는 경험을. 겁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맨노 시큐리티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는 웹 격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했을 때의 웹 격리 부분이 하나가 있고 네. 저희가 또 이메일 격리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5365랑 G수잇이랑 연동이 또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부분은 이제 5365랑 연동한 네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제가 일반 웹메일을 통해서 메일을 보낸 거예요.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 PPT, DOC, PDF 이런 뭐 URL 링크들 이거를 저희 맨노 격리를 통해서 이제 메일을 받을 수 있게 5365 사용하는 사용자가 받을 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동작을 연동을 시켜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메일을 내부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면 맨노는 이렇게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변환을 시켜요. 네. 그래서 첨부 파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끝에 HTML 형식으로 변환 처리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변환 처리해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거 아까 싼 거죠? 랩핑한 거예요. 랩핑한 암호화한 게 거죠? 아니라 그냥 랩핑해서 PPT건 DOC건 간에 랩핑한 네, 맞습니다. 거네. 저 안에는 PPT가 네네.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그리고 이 URL 링크 같은 경우 아래쪽에 보시면 그 URL 주소가 보이거든요. 네. isolatemenusecurity.com이라는 프리펜드 주소를 하나 붙여요. 저 주소는 웹격리 주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변환시키는 이유는 웹격리를 태우기 위해서 변환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정 및 패스워드 탈취 시도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게 피싱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위에 노란색으로 메시지를 뿌려줘요. 이거는 좀 안전하지 않으니 좀 제대로 확인을 하고 좀 사용을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뿌릴 수 있고 이거 변형도 가능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피싱 사이트다 보니까 이게 입력이 안 되게끔 리드 온리로 정책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로 많이 입력을 자기 계정이랑 패스워드 입력을 하면 다 탈취가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리드 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입력이 안 되는 상태로 화면이 열렸던 거고요. 이 상태에서도 소스 코드들을 보시면 안전한 렌더링 소스 코드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근데 저것이요. 리드 온리가 됐잖아요. 예예. 근데 피싱 사이트라는데 난 정말 저게 꼭 지금 필요해. 해야 돼. 입력을 해야 돼. 네네. 근데 얘도 피싱 사이트래. 아, 네. 그 네. 부분도 정책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메일 정책 같은 경우는 액티브 액션이 있고 엑시트 액션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맨 처음에 보여질 액션은 리드 온리로 정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이거는 안전하다 판단이 되면 추가적으로 여기 오른쪽에 배너가 하나가 있거든요. 네. 배너는 리드라이트가 되게끔 아니면 다이렉트 통신이 되게끔 저걸 정책 누르면 관리를 할 수가 저 있습니다.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까 그럴 수밖에 없는 보상에 이거는 범죄로 예, 보상한 그렇죠. 건가요? 다이렉트 통신하게 되면 맨노 격리가 오케이, 하는 오케이.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문서 격리도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 처리된 문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실 거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문서를 저희가 업로드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뷰 형식으로 먼저 떨어뜨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HTML5 형식으로 재분해해서 HTML5 형식으로 재가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는 문서 파일을 실제 컨텐츠를 내려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뷰 보기 형식으로 먼저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뷰에 대한 이제 PDF 형식으로 내려받아서 자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다운로드 오리지널 파일을 받아서 그 문서에다가 수정을 해서 뭐 작성하실 수도 있고 물론 근데 이 부분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맨노 격리를 벗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네네. 정책상 막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격리 부분이 저희가 되게 심플한 솔루션이고 심플하게 작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100%의 방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뭐 더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이거는 뭐 그러면 네네. 매너 시큐리티를 뭐 기업에서 쓸 때 네네. 뭐 사용자 교육 따로 엄청나게 많이 할 것 같지도 그럴 필요 않은데요? 없죠. 기존 그냥 인터넷 사용하는 방법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그냥 정책상 악성 기존에 가지고 있는 뭐 악성 사이트 같은 경우는 차단해서도 가져가서 그냥 아이솔레이션 안 되더라도 그냥 우리는 이 사이트는 그냥 차단할래 네네. 이런 정책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블락, allow, 아이솔레이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박 선생님이 네네. 뭐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100% 차단이 안 되면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비싼 거 아니에요? 비싼 거 아니냐고 혹시 비싸지 않냐고? 아, 제가 뭐 영업적으로는 잘 알지는 않지만 네. 다른 보안 장비들에 비해서는 저는 많이 저렴하다고 알고 이거 있거든요. 쌌으니까 이거는 이제 인당 차지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모든 유저를 한 번에 구입해서 사용을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겠네요. 그냥 한 네. 몇 사람만 한 뭐 한번 10명 테스트로 한번 해보고. 테스트로 먼저 한 10명, 근데 테스트로 할 때 혹시 네네. 테스트로 할 때 이거 1년 약정입니다. 위약금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쌌으면 네네. 뭐 1년 안 쓰고 네네. 뭐 3개월 써보고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뭐 계약하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네. 저희가 이제 그래서 POC 기간을 갖죠. 네, POC 네. 기간에는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 네. 3개월 동안은 그래서 테넌트를 발급 받으시고 한 10명이면 10명, 뭐 15명이 10명 말씀해 주시면 네. 그에 대한 계정 발급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대로 진행을 해보시다가 뭐, 이거는 괜찮다 싶으면 이제 좀 더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끝내셔도 네, 됩니다. 네. 네. 지금 차장님께서는 POC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소개도 많이 하러. 근데 POC 이렇게 해보시면 네네. 일단 우리나라 고객들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이 정말 좋으세요. 좋으면 정말, 되게 네. 뭐 아이넷뱅크도 그렇고 네네. 매너 시큐리티도 그렇고 아까 본사는 2배씩 성장한다 했잖아요. 예. 그 회사 성장하겠네 지금 막. 어? 지금 이제 작년 저는 영업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네네. 일단은 작년까지는 저희는 이렇게 해요. 작년까지는 소개하고 이 격리 기술을 알리는 아, 네. 그런 연도라고 했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좀 그 씨앗을 뿌렸다고 하면 네네. 이번에는 좀 오케이. 이제 얻는 그런 수확으로 좀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반응은 되게 좋고 새로운 네. 기술이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답당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데모는 이제 다 끝난 겁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하고요. 아, 예. 혹시 알겠습니다. 스태프 있다가요. 이따가 차장님께 답변 주시면서 혹시 차장님 이 본인의 노트북 화면을 보여줄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보여줄 수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네, 네네. 답변이 물론, 필요한 경우 네네, 그렇게 음성으로 보여드리도록 해도 되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그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굿모닝 아이텍이나 아이넷뱅크 또 매너 시큐리티 전문가들께서 또 개별적으로 답글을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답글도 체크하기 바라고 또 설문조사 이제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또 구체적 상담이라든지 뭐 더 추가적인 POC 여러 가지 것들은 설문에서 또 그런 지원에 대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네. 자, 차장님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네. 좋은 질문한 사람 두 분 네.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셔가지고 네. 맨 끝에 알겠습니다. 발표해 주셔야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박진규님께서는 아까 이제 사스하고 네네. 온프리미스 방식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 고객에 맞게 그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까? 네, 맞춤형으로 그걸 제공을 근데 해서 궁금한 구축할 게 수 이제 있습니다. 네. 온프리미스, 네네. 온프리미스 선호하는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 온프리미스 선호해요? 일단 좀 금융 쪽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네. 네, 그렇게 맨 좀 선호를 하시다가 이 클라우드에 대한 장점을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네. 데이터 센터가 또 한국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 다시 클라우드로 검토하시는 네. 고객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까지. 그렇죠. 네. 우리 회사에 있는 네네. 데이터를 맨로에 사스에 옮기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그런 정보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 저희가 맨노에 컨테이너라는 그런 게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 그 컨테이너가 브라우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브라우저에 임시적으로 관련된 정보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정보가 다른 컨테이너로 넘어간다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클라우드를 사용하셔도 그런 보안적인 정보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영범님, 맨로가 동작하는 격리된 컨테이너가
병렬 이중화가 안 되어 있고 컨테이너가 문제를 일으켜서 동작하지 않으면 네. 이 인터넷 서비스 전체가 다운되는 건지요? 아,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비유를 좀 해주신 게 있는데 우리 선박 있잖아요. 뭐 수출하는 선박 안에 뭐 여러 컨테이너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전체를 맨노 시큐리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그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하나 그냥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조그마한 컨테이너가 하나 장애가 났다. 그리고 사용자 브라우저에서도 뭔가 동작을 안 한다. 네. 그 상태에서 리프레시만 하나 누르면 다른 컨테이너가 생성이 돼서 다시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네네. 하나의 컨테이너가 뭐 장애가 났다고 해서 전체가 장애가 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환님,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이 해당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사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 격리 기술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뭐 준비하실 건 많이 없어요. 이 격리 기술이 뭔지만 먼저 파악이 중요하고요. 이래야 되겠네요. 토크 IT 예. 이게 며칠 뒤에 다시 보기 나오니까 네네. 이 영상 네네. 차이만 저하고 오늘 얘기하는 이 영상 1시간짜리를 보면 되겠네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맨노 격리가 대체 뭐지? 하고 소개를 일단 들으시고 네. 준비할 건 따로 없습니다. 네네. 그냥 테스트할 PC 한두 개만 준비를 해주시면 거기에 적용해서 이제 맨노 격리를 이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네. 이거는 뭔가 그 POC라든지 테스트라든지 나중에 뭐 프로토로 사용해 보는 것이 네. 굉장히 쉽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죠? 네, 쉽고 그 테스트했던 그 테넌트 정보로 해서 계속 늘려갈 수도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네. 조영범님, 첨부 파일의 매크로 형태나 파워셀 타입의 악성 코드도 분석이 가능한지요? 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분석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기존의 이제 보안 장비들이 탐지하고 분석에 대한 부분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분석하고 탐지해서 뭔가 비율을 띄워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그 문서를 클릭했을 때 나온 화면 정보 있잖아요. 네. 그 화면 정보를 그냥 렌더링 소스 코드로 사용자에게 그냥 전달만 해주는 거라 그런 매크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박치규님께서 내부망, 외부망 분리 시에 망분리 규제 준수를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환경 구축 비용이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런 망분리 고객사에서 요청을 해서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짜놓은 안들이 있어요. 뭔가 내부망에서 사용을 할 건지 먼저 아니면 그냥 인터넷망에서 사용을 할 건지 만약 내부망에서 사용을 할 거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저희가 안을 짜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맨노 시큐리티 내부망 사용자가 클라우드에 있는 맨노 시큐리티를 적용을 한 상태에서 그 정도는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논리적인 망분리는 가능한 거거든요. 이제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예외 처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망분리 위배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또 첨부 파일 다운로드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도 내부망 PC로 다이렉트로 다운로드가 또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맨노가 파일이 들어왔을 때 외부망에 있는 특정 스토리지에 보내서 망 연계를 태워서 이렇게 내려오게끔 내부망 PC로. 네네. 그래서 이런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궁금하다 그러시면은 좀 더 뭐 소개 요청이나 이런 거 주시면 오케이. 제가 더 상세히 알겠습니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님, 인터넷 사용 시에 브라우저에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를 저장해두고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저희가 임시적인 컨테이너 안에서 동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계정이라든지 패스워드가 그 컨테이너 안에 저장이 되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새로 작성을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종호님, 맨로 시큐리티 솔루션과 엔드포인트에서 하는 관제와 이상 탐지 보안을 통해서 사이트 차단과 악성 메일 클릭 시 실행 파일을 킬하는 것과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 부분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99%라는 거는 그냥 네네. 기존 장비가 해왔던 그런 방법인 거고요. 100% 관점의 차이인 거죠? 아까. 네, 관점의 차이인 거고요. 100%라는 거는 저희가 실제 컨텐츠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100% 차단이 가능하다. 실제로도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 보더라도 실제 컨텐츠 안 누르기 때문에 100%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김동규님은 이제 악성 이 프리뷰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바로 열어볼 때와 그 비교해서 이 프리뷰를 볼 때 딜레이가 없을까요?
아까 뭐 유튜브 봐도 딜레이 거의 없는 뭐 일단 딜레이 없고 그다음에 문서가 프리뷰로 보여줄 때도 물론 약간의 로딩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네네. 문서 격리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크롤을 내릴 때 약간의 로딩은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의 속도는 뭔가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박도님은 이 문서 자체가 대용량 문서이면 네네. 이거 열 때 혹시 페이지 전환 시에 뭐 딜레이가 있지 않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대용량 파일 같은 경우 그냥 바로 뭔가 업로드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맨노 시큐리티에 일단 업로드가 되고 그거에 대한 프리뷰로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용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좀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님께서 인터넷 게이트웨이 보안인 맨로 제품이 기존 언프리미스 보안 장비보다 좋은 성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것 때문인지와 기존 클라우드 보안 제품과 차이점은 격리 기술로 보면 될까요? 네, 큰 거는 격리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온프라미스를 사용할 때랑 클라우드랑 사용할 때랑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온프라미스 사용하기 전에 구축하기 전에 충분히 고객이 뭐 300명 사용할 거다 뭐 이런 게 산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하드웨어가 준비되고 네. 저희 맨노 시큐리티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다거나 동시 접속률이 높아진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한정된 그런 하드웨어에서 격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지만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엘라스틱 클라우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동으로 확장이 되고 자동으로 이게 확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뭔가 느리게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리소스가 모자르면 그 다른 리소스를 늘려서 네네.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존 김님께서 아카마이의 EAA와 비교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카마이 네, 그러니까 좀 더 존 부분들이 잘 김님 모르겠어서 EA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써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김철님, AWS, 애저 등의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 이외에 국내에 NCP라든지 KT 등과 연동 사례나 SLA 적용 사례가 있는지요? 아니요, 저희는 현재 뭐 KT라든지 애저랑 이런 부분들이 협약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그러니까 AWS 아마존에만 네네. 지금 맨노시키라도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환님은 이게 브라우저의 뭐 이렇게 뭐 호환성 같은 건 어떤 건지, 뭐 모든 브라우저 다 똑같은 건지, 크롬이나 뭐 익스플로러 이거 다 다른 건지,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런 이 부분이 플러그인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뭔가 악성 코드에 대한 방어는 완벽하지만 이제 호환성 부분이 약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특히 액티브엑스 설치를 해서 뭔가 사용을 한다거나 플러그인을 사용을 해서 뭔가 인터넷을 한다거나 이런 웹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격지에 이런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다거나 네네. 플러그인 설치가 돼서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예외 처리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님, 그렇다면 맨로가 고객사와 보안 관련 계약할 때 SLA를 100%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요? 저희가 이 문서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SLA를.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네. 장표에서 설명을 들었다시피 그런 문서에 대해서 100%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서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기님은 아무데나 다 들어가도 된다면 다크웹 같은 이런 데도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일단 저희가 브라우저를 이용했을 때 네. 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뭔가 이 사이트가 안전한지 안 한지를 보고 뭔가 격리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시더라도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님, OS 구입 시 제공하는 시큐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종종 동일 ID 패스워드 입력할 때 ID 패스워드가 틀리다는 메시지가 나오면서 로그인이 안 되는데요. 이런 것을 방지하는 맨로 시큐리티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지요? 아니요. 이런 거에 대한 네네. 기능은 뭐 다른 솔루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네. 기능은 네네. 없습니다. 박동호님은 AWS에 구축이 되어 있다면 트래픽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고객분들이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면 그렇죠.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트래픽을 보고 비용이 산정이 되거든요. 네네. 하지만 저희는 이런 트래픽으로 가격이 산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유저당으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이런 트래픽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최병수님, 아웃룩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사용 가능한지요? 가능하죠.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이메일 부분이거든요. 이메일 네네. 보안 부분인데
이건 온프라미스 사용할 때라고 저는 이제 저희가 온프라미스로 이메일 아이솔레이션을 구축할 수 있고 클라우드로도 구축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온프라미스로 구축했을 때 스팸이랑 이메일 서버랑 연동을 해서 이제 변환 처리해서 아웃룩에서 볼 수 있게끔 그럼 이런 연동도 온프리미스 가능하죠. 하면 온프리미스에 뭐를 설치합니까? 서버 같은 거를? 그렇죠. 서버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서버 한 대가 있고 거기에 맨홀 시큐리티 이메일 아이솔레이션이 설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서버가 맨홀 시큐리티의 유니크한 어떤 어플라이언스 장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서버면 되나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온프라미스 일반적인 서버에 저희 프로그램을 올려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어플라이언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어플라이언스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오석규님, 웹메일이 아닌 아웃룩 등 메일 클라이언트를 사용할 경우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서 첨부 파일을 클릭하거나 메일 본문의 링크 등을 클릭할 때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네. 때 보완이 가능한지요? 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온프라미스로 이메일 서버를 사용을 하고 계실 때 이메일 서버 앞단의 맨홀 시큐리티가 변환 처리된 이메일을 메일 서버로 보내주기 때문에 네. 그 이메일 서버에 변환된 메일을 아웃룩에서 끌고 와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환된 메일을 보기 때문에 안전하게 첨부 파일을 클릭을 한다든지 URL을 클릭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렌더링된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용규님께서 이제 USB 같은 이 물리적인 걸로 해가지고 해킹하는 거 이런 거는 막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막을 수가 그렇죠. 없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죠. 기본이 프락시기 때문에 인터넷을 나갈 때에 대한 부분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호님, 반도체 회사의 클린존과 병원의 음압 병상처럼 중간에 공유 공간을 통해서 격리하는 것처럼 일회용 가상 컨테이너를 통해 격리가 되면 사용자가 많고 메일 등 사이트 세션과 트래픽 데이터량이 많거나 할 경우 가상 컨테이너 용량에 의한 지연 등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자동 리소스가 할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리소스가 모자르다 하면 자동으로 리소스가 충당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린 부분들은 전혀 현재까지 발생이 된 적이 없고요. 네. 그래서 빠르게 격리를 알겠습니다.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림, 컨텐츠 무회와 CDR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네. 문서를 프리뷰를 하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솔루션이 이제 CDR이라는 솔루션인데 네. 그거는 이제 원본 파일을 다 분해해서 재가공해서 그 파일을 보내주는 부분인데 맨홀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원본 파일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파일이 실행이 됐을 때 나오는 네. 화면을 그냥 프리뷰로 보여주는 오케이. 부분이라서 좀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황민아님, 네트워크 공유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방어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 부분도 네.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공유이다 보니까 이거는 제어가 가능하지 않죠. 네. 매너 쪽에서는. 김경환님께서는 관공서에 납품하기 위한 보안 인증 같은 거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일단 저희 지사 쪽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지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맨홀 영업한 지도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사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총반 쪽에서도 많이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좀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동규님, 화면으로 보여주신 프록시 설정조차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설정 스크립트 사용과 스크립트 주소 입력 지원도 가능한지요? 네, 이런 부분도 지원이 돼요. 저희가 네. 그러니까 뭐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은 다 드릴 건데 네. 이런 부분도 어렵다고 하시면 그냥 파일 하나 저희가 배치 파일을 하나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냥 그 부분만 하나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프록시가 설정이 오케이, 되게끔 오케이.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병수님, 해외 출장자가 이걸 사용할 때 인터넷 사용 시 속도는 어떨까요? 네, 해외에서 저희가 사용할 때. 멀티 테넌트를 사용하고 아까도 있고, 팝도 되게 많고 되게- 팝이 유럽에 있고 아시아 지역의 전역에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팝에 붙어서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에 대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저번 지사장님 3월달에 저 토크할 때 그렇고 오늘도 그렇지만 네네. 정말 아까 박사님 말한 것처럼 이런 걸 하면 안 쓸 이유가 없는데 우리나라 모든 기업이 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모든 기업이 다 안 쓰고 지금 이게, 일단은 어. 일단 뭐 소개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이제 계속 비용이 앞으로 비쌀까? 모든 단지 비용은 한번 제가 영업 쪽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비쌀 것 같고요. 같지 않은데 쌌으면 네, 그렇게 쌌을 비싸다고는 네. 듣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리퍼런스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번 연도부터 총 네. 6군데 뭐 네. 지금 뭐 이제 한두 군데 더 생길 예정이고요. 지속적으로 이번 연도에 계속 레퍼런스가 지속적으로 생길 예정입니다. 네. 네. 소개를 잘 해야죠. 네. 아이고, 관점은 확실히 그 신선한 관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이 단순하게 프락시 서버를 해서 서비스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렌더 소스라든지 난 대로 이 특화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 네.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제일 장점이라고 하면 아이솔레이션 코어가 들어가서 격리하는 기술이 그렇죠. 제일 장점인 거죠. 격리라는데 내 사용자 경험이 떨어져. 굉장히 느려. 네네. 그러면 사실 격리가 되더라도 그러면은 네. 불편해서 사용을 그렇죠. 안 하게 되죠. 네. 근데 우리는 기존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네,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설문하신 분 중에서 또 저희가 20분 추첨해서 커피 기프트 모델 있고 또 설문 때 여러분들 한번 매너시크 한번 써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빙 플레이스라고 거기 실제 한번 방문 서비스 같은 것들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창님 그 좋은 질문 하시면 두 분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하도 기억하세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저 한 명, 제가 한 명, 그 다음에 창님 손 한 명씩 합시다. 한번 이렇게 쭉 내리 저는 김동규님, 네, 김동규님 또 천천히 한번 내려가 네네. 주시면 좋은 질문 같은 경우는 저 위쪽에 AWS 구축이 되어 있다면 박동호님. 트래픽 비용으로 네, 이걸 오케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케이. 그 부분으로 자,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박동호님하고요, 박동호님, 김동규님, 요 두 분은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커피 기프트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님 이렇게 해보시니까 오늘 어때요? 그때 이제 방송 볼 때하고 지금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제 이런 방송, 그러니까 여러 업체들에서 소개를 많이 하기는 했지만 네. 그럴 때랑 지금 방송할 때랑 차이점이 좀 많이 있네요. 뭐가 있어요? 똑같은 카메라들도 있고 조명들도 카메라 뭐. 있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좀 긴장한 전혀 면이 긴장한 것 같지 있습니다. 않은데 오늘 예, 보니까? 그래서 좀 말도 더듬고 그랬는데 좀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네네. 자, 마지막으로 네. 추천해볼게요. 정말 아이솔레이션 기술은 좀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으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좀 체험을 해보는 게 저는 정말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저희 총판이라든지 지사 쪽에 메일이나 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POC 뭐 테넌트 발급부터 POC 진행 이런 것까지 좀 간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토카이티에서 오늘 이렇게 항상 모든 웨비나 끝나면요, 여러분 며칠 뒤에 다시 보기가 올라가고 또 이제 발표 자료 같은 것도 이제 발표자가 허락을 하면 발표 자료도 여러분들 그 사이트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받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토카이티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토카이티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보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실루엣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실루엣을 누르시면 여러분 PC에 있는 이미지 파일 올릴 수 있거든요. 꼭 얼굴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미지 올리시면 우리 훨씬 더 타임라인이 훨씬 더 풍성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 토카이티를 보면 이 토카이티가 이게 오늘도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좋은 다양한 질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많이 사실 있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사실 토카이티가 계속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네. 일반적으로 잘 모르실 때 뭔가 질문해 줄 수 있는 것도 저도 그렇죠. 알게 되고 네. 뭔가 다른 분야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요. 대응해 볼 수 있는 대응에 대한 네, 부분도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토카이티가 개선된다면 전 질문을 네, 이렇게 네. 좋은 질문 하신 분들은 네네. 나중에 여기 여기 이미지잖아요. 네네. 이미지에 뭐 왕관 같은 것이 올라간다든지. 아, 그래서 네네. 뭔가 우리 그 옛날 싸이월드에서 뭐 이렇게 네네. 꾸미듯이 네네. 좋을 그런 것 게 있으면 같습니다. 재밌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방송에서 마쳐야겠고요.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하여튼 건강은 계속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로 오늘 토카이티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